미국 증시를 둘러싼 갖가지 이슈들과 궁금증들을 엮어서 풀어보는 시간, 정광우의 매치포인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아시다시피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간밤에 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 시간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아직은 불편한 1분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담아서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금 실적 발표가 S&P 500기업 57곳이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서 63%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IT, 빅테크 실적이 2016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이번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하게 어제 간밤에 출발을 했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좀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현재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일단 미국의 실적 시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어닝이 예상치보다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평균을 보게 되면은 한 70% 초반 정도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장 끝나기 전에 나온 기업들까지만 봐서는 약 한 20%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한 68%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대비해서는 약간 부족하지만은 근데 거의 좀 흡사한 모습으로 약간 부진한 정도이다이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궁금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땠었냐면은 지난 한 가을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익 추정치 자체가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조정한 것보다도 더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내려온 눈높이는 만족시키는 과거 평균 정도 수준으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나온 이후에 그렇다고 대단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 불안함을 좀 떨쳐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스닥이 이렇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특히나 연휴 동안 5% 정도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다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나스닥이 최근에 움직였던 요인은 일단은 처음으로 짚었었던 그런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요인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생각보다도 금리를 덜 올리지 않을까? 그쵸. 그런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도 보시게 되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25bp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는 경기 상황이나 데이터를 보면서 추가적인 인상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사실상의 우리가 퍼즈라고 하죠, 멈춤. 그런 거를 선진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단기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좀 많이 내렸는데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연준도 지금의 인플레이션 예상치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긴축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혹은 빠르면 올 봄에 포즈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에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사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떨어진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지금 정도 수준으로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치가 높아졌거든요. 캐나다 얘기도 해주셨지만 미국 역시 올 봄에는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EPS 상승률,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개별 기업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은 괜찮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쯤일까요? 네, 그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경기가 나빠졌을 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침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침체에 빠졌을 때 미래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나 조정을 받을까라고 해보면 예. 한 10% 초반 정도가 이익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익이 쭉 빠지고서 전망치가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좀 개걸음을 하면서 횡보하는. 가다가 네. 그 다음에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이거를 좀 막아주는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게 막아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달러가 너무 강하면 미국 기업들도 이제 해외 장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최근에는 많이 약세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추정치에서는 이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중국 사업 비중이 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리오프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익이 방어막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도 그다음 유럽도 정말 가스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는 조금씩 소비 여력이 개선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추정치들이 여기에서 상향이 나타나는 그림으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다, 뭐 몇 분기다 이렇게 찝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예상보다 좀 강한 리오프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퍼즐이 맞춰졌을 때, 예, 그때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그러면 EPS가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가요? 어떤가요? 아직까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네. 거의 지금 그 작년 가을 대비해 가지고서는 10%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 추정치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거의 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하향하고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횡보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방금 막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시간을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서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졌더라고요. 시간의 시장에서도 이 정도로 변동성을 보이는 거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눈높이가 낮아졌던 게 호재였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역시나 그거 같습니다. 낮아진 눈높이는 그래도 충족을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다행이다. 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또 며칠 새에 보면은 많이 반등했거든요. 100달러까지 거의 내려갔다가 그러네요. 네. 140달러 이렇게 갔으니까 실적이 만약에 뭐 실망스럽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다행히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이제 예상보다는 시간에서 그렇게 왜 강세를 가지 않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테슬라 실적이 나올 때마다 변수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 뭐냐 하면 그 테슬라 차량 구매를 할 때 옵션으로 사항으로 넣게 되는 그 FSD 기능 있잖아요. 예, 예. 자율주행 예. 기능. 이게 하나씩 기능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거의 한 2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2천만 원 주고 가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바로 매출액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현금이고 그다음 부채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연 수익이라는 항목으로. 왜 그러냐면 재화나 서비스가 아직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지 매출 인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능이 하나씩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매출액을 인식을 조금씩 하게 되는 그런 회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FSD 쪽에서 매출 발생이 없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3억 2,400만 달러가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딱 제외하고 보면 이제 컨센서스만큼 딱 나온 거고요. 그러네요. 이건 그 부분이 변수네요. 예 네. 들어오게 되면은 딱 요번에 좀 더 잘 나온 만큼 그 정도로 나온 거여서 어쨌든 낮아진 눈높이를 딱 그 정도 충족하는 숫자였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는 이유 딱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주가에서 멈춰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폭락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측면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테슬라 주가에 그러면 동인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네. 최근에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회사가 어쨌든 지금의 노이즈를 만들어냈던 요소들을 뛰어넘는 사실 그런 기대들을 투자자들은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정책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새롭게 좀 과거에 얘기했던 약속했던 것들을 언제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런 신제품 나오고 FSD가 좀 더 빨리 구현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는 초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테슬라가 낙폭 과대주로 평가하기에는 꽤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부터 또 다른 걸 보여줘야 하는 테슬라의 입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FOMC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25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98%까지. 일단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더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그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미국에서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네.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 데이터 이야기인데요. 그 고용 데이터에서 임금 인상 속도가 상당히 더뎌졌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서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비리기적으로 바뀌어 버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브루킹스 연설 때까지는 비둘기 피봇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11월 달 FOMC에서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했고 예. 근데 그때도 움직였던 요인이 뭐냐 하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 버렸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에서는 앞에 것들이 수정이 됩니다. 사실은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다음부터는 연준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25bp로 추가 감속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데이터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예. 지금 회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예. 여기까지 주요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5bp 인상이 거의 그냥 확정적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다만 회의에서 여전히 좀 경계감을 드러낼 것 같아요. 여전히 절대적으로 인플레는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금리를 여기에서 그렇다고 바로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데이터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코멘트 자체는 충분히 또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근데 거기에 크게 시장이 반응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왜냐하면 2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점도표라고 얘기하죠. 그걸 찍어서 발표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연준 의장이 그냥 말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는 75bp에서 50bp로 감속을 할 때 여기에 감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까지 올릴지 초점을 맞춰달라 했지만 2번 연속으로 감속을 해버리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우리는 비둘기 피봇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이 정말로 예상한 대로 지금처럼 쭉쭉 떨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 간밤에 캐나다 중앙은행도 보여줬지만은 생각보다 연준도 빠르게 피봇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기대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가 엄청나게 인플레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 전월 대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0.52%씩 올라가서 작년에 그렇게 높은 인플레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랬을 때 6월 달에 3%대 인플레가 나오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감속이 되어서 0.4 혹은 0.3% 정도로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 초반까지 내려가고요.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 아닌가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 6개월 동안 평균 수치를 가지고 해보면은 잘하면 2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왜 이제 우리가 6월 달이 특히 이제 기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네네. 지금 왜 이렇게까지 프라이싱이 되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런 가정들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무리하지 않은 가정을 해봐도 그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이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고요. 반대로 그 이후에 이게 계속해서 좀 높게 월별로 유지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6월을 저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먼 얘기다라고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오, 알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우려하거나 막연하게 기대를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대표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지금의 시장의 반응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이게 너무 큰 과속 랠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될 게 저희가 또 유럽 얘기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유럽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PMI 보니까 50을 넘었더라고요. 이러면은 유럽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좋아지면서 달러의 약세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유로존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유럽이 전쟁을 지금도 겪고 있다 보니까는 네네. 실은 실물 경기는 엉망으로 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끈 또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진짜 지내시는 분들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비용이 가스 쪽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가스 가격이 다 내려와 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유럽의 이제 PMI 같은 것들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그 향후 경기가 괜찮은 것이 아니냐. 지금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괜찮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스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빠르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전쟁 자체가 이제 좀 전쟁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휴전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쪽으로 시장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기대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마 유럽의 그런 경기가 계속해가지고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좀 주가는 원래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실물 경제는 그걸 뒤따라 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반등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존의 실물 경제가 지금 다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주가는 언제나 좀 선행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을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 우려는 높지만 그래도 기대감도 충분하고요. FOMC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기대감까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또 웃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